인생에서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날이 저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날 저는 절벽 아래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갑자기 멎는 것처럼 느껴졌죠. 콜롬비아 산골 마을에서 월급 15만 원으로 살아가던 21살 여경이었던 저에게 그 만남은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사랑.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선택한 용기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죠. 당신이라면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나라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카밀라 로하스입니다. 2023년 21살의 나이에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 자락의 작은 도시 산타 루시아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월급은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이었죠. 범죄가 일상인 이곳에서 하루 14시간씩 근무해도 식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 마을에서 혼자 사셨어요. 관절염이 심해서 약값이 매달 필요했지만 저는 제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이 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배고픔과 불안뿐이었죠.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가난과 병마에 지쳐 쓰러지셨죠.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경찰서 상사인 에르난데스 경위는 제게 늘 차갑게 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며 비웃고 위험한 순찰 구역만 배정했어요. 동료들도 그의 눈치를 보느라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혼자였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순찰도 혼자 나가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 하나라도 사고 싶었지만 지갑엔 동전 몇 개뿐이었어요. 그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제복은 낡았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21살의 얼굴이 30살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괜찮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력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매달 어머니 약값조차 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쌓인 라면 봉지들이 제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3일째 라면만 먹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르난데스 경위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산길 순찰 내가 가. 혼자서. 그 길은 낭떠러지가 많고 위험하기로 유명했어요. 지난달에도 순찰차 한 대가 추락해서 경찰관이 다친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고 저는 말없이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미끄러웠고 안개가 자욱했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순간 앞쪽 커브길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었고 절벽 아래로 타이어 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급히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색 차량이 뒤집혀 있었고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경찰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구하고 싶었던 간절함이었을까요? 저는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저기 사람이야. 저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이 산골에선 신호가 잘 안 잡혔거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순찰차에서 밧줄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은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건 위험했지만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 아래에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밧줄을 나무에 묶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손이 미끄러지고 돌이 굴러떨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밑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괜찮아, 카밀라. 넌 할 수 있어라고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남자에게 도착했을 때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맥박은 약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경찰이에요.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낯선 말로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의 눈빛엔 고통과 함께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었지만 살려달라는 눈빛이 또렷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남자를 업고 밧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제 체중의 2배는 되는 남자를 끌고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팔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밧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간신히 도로까지 올라왔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렸어요. 30분을 달려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들이 남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도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젖은 제복을 짜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런 산길을 혼자 운전했을까? 손바닥엔 밧줄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고 무릎은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업무 보고를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그 여경분이 생명의 은인이죠. 병실 문을 열자 남자는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머리, 깁스한 왼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서툰 스페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지만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박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27살이었고 한국에서 무역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콜롬비아의 커피 수입건으로 왔다가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급커브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죠.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경찰이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위험한 절벽을 혼자 내려가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죠. 그날부터 저는 준호 씨의 회복을 돕기 위해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고 병원 식사가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사왔어요. 준호 씨는 늘 고마워했고 저는 그 고마움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카밀라 씨, 왜 경찰이 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네요. 준호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카밀라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는 걸요. 준호 씨와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콜롬비아의 현실을 15만 원의 월급을 매일 겪는 위험을 이야기했어요. 준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죠? 준호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카밀라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얼마나 정확한지, 밤 11시에도 여자 혼자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병원비가 저렴하고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것.
저는 그저 입을 벌리고 들을 뿐이었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자가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다고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 여동생도 새벽에 퇴근하는데 걱정 안 해요. 거리에 CCTV가 많고 경찰이 바로 출동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요. 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자가 혼자 밤길을 걷는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경찰인데 밤에 혼자 다니는 게 무서웠어요. 준호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직하게 일하면 월급을 제때 받고 식당에서 일해도 최소 200만 원은 벌 수 있어요. 200만 원이요? 한 달에요? 네, 최소한 그 정도예요. 물론 서울은 물가가 비싸지만 그래도 저축할 수 있어요.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200만 원이면 제가 여기서 1년 넘게 벌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단 한 달에 그 돈을 벌 수 있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준호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 질서정연한 사람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준호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제가 매일 사는 곳이에요. 지하철은 2분마다 오고 늦지 않아요. 편의점은 24시간 열고 음식 배달은 30분 안에 와요.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 씨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여자가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 정직하게 일하면 보상받는 나라.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제 방 창문 밖으로 들리는 총소리와 비명이 그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에선 병원비가 비싸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몇천 원이면 돼요.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관절염 약값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요. 그럼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게 한국의 자랑이에요. 돈이 없어도 응급실 가면 치료해줘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희망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저도 어머니도 그곳에서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다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우고 취업도 도와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인을 도와줘요?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해요. 결혼 이민자들도 많고 다들 잘 살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기회를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나라.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과연 제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준호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밀라 씨, 당신은 절벽을 타고 내려가 사람을 구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용기가 있다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준호 씨는 2주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어요. 젊으니까 회복이 빠르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퇴원 전날 준호 씨는 저를 병원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카밀라 씨, 제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준호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어요.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준호 씨는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한국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카밀라 씨. 당신은 이곳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한국에 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비자 준비를 도와드리고 처음 정착할 때 필요한 것들도 챙겨드릴게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에 간다고요? 모든 걸 버리고 낯선 나라로 간다고요?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아시잖아요. 한국어는 배우면 되고 돈은 일하면서 벌 수 있어요. 저는 고향을 떠나는 두려움과 이곳에 남아 계속 굶주릴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요? 친구들은요? 제가 익숙한 이 땅을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요. 하지만 카밀라 씨,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액자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제가 경찰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경찰이 되다니 이제 안심이야. 내가 있으니 엄마는 걱정 없어. 하지만 지금 저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약값도 보내지 못하고 전화로 괜찮다는 거짓말만 듣고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면 달라질 게 있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걸어봐야 할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에르난데스 경위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카밀라, 내가 그 한국놈 구해줬다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일이나 제대로 해. 어차피 여자 경찰은 쓸모없어.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무례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무력하게. 준호 씨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결정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 씨의 제안을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서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카밀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가거라. 엄마는 괜찮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두고 가는 게. 어머니는 말을 끊으셨어요. 내가 거기서 잘 살면 엄마도 행복해. 내가 고생하는 모습 보는 게 엄마는 더 힘들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면 가거라. 그 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더 이상 이곳에서 무력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카밀라 씨.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비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증명서를 떼고 면접을 보고. 준호 씨는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어요. 초청장을 보내주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하면 돼요. 저는 경찰서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에르난데스 경위는 비웃었어요. 한국? 거기 가서 뭐하게? 어차피 몇 달 못 버티고 돌아올 거야. 여자 혼자 외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동료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카밀라, 정말 가는 거야? 거기서 살 수 있겠어? 언어도 모르잖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건 확실했어요. 마지막 출근 날 저는 제복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떨렸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사물함을 비우고 배지를 반납하고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몇몇은 축하해줬어요. 행운을 빌어 카밀라.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에 갔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머니는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이제 혼자 날아갈 준비가 됐구나.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보낼게요. 약값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달 보낼게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래, 카밀라. 넌 할 수 있어. 우리 딸은 강한 아이니까.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가슴에 새겼어요.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감촉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 사진, 그리고 경찰 배지.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 씨는 필요한 건 한국에서 사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이것들만은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음식을 싸주셨고 이웃 아저씨는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카밀라, 한국 가서 잘 살아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거기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와.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하얗게 센 머리, 구부정한 등, 하지만 환하게 웃는 얼굴.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꼭 다시 올게요. 건강하세요. 약 꼭 드시고요. 버스가 출발하자 마을이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평생 살았던 곳, 이제 떠나는 곳. 보고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국제선이었어요. 저는 창가 좌석에 앉아 콜롬비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보였고 제가 순찰하던 산길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를 구해준 곳, 준호 씨를 만난 곳, 모든 게 시작된 곳. 비행기 창밖으로 사라지는 고향 산맥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 콜롬비아. 고마웠어.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 잊지 않을게. 옆자리 할머니가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괜찮니, 아가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20시간이 넘는 긴 여행이었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저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준호 씨가 말한 대로 안전하고 따뜻한 곳일까? 아니면 제가 상상한 것과 다를까?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을 갈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어쩌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준호 씨는 문자를 보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드디어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아래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곳.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카밀라, 넌 할 수 있어. 용기 내. 엄마가 지켜보고 계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입국장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잘할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은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줄은 정확했고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콜롬비아 공항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며 떨렸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저는 서툰 영어로 답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심사관은 도장을 찍고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준호 씨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카밀라 씨, 오신 걸 환영해요. 무사히 도착하셨네요.
저는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준호 씨, 감사해요. 정말 왔네요. 꿈만 같아요. 준호 씨는 제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한시도 떼지 못했어요. 넓은 고속도로, 깨끗한 차들, 질서 있는 교통. 신호를 어기는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차선을 지키고 속도를 지키고 양보도 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는 차들이 신호를 다 지켜요? 준호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안 지키면 벌금이 엄청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CCTV도 많아서 단속이 철저하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니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걸었고 차들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지하철 입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카밀라 씨의 새 집이죠. 준호 씨가 마련해 준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주방, 화장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가져본 나만의 방이었거든요. 콜롬비아에서는 친척집 거실에서 잤었어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카밀라 씨 방이에요. 처음 3개월 월세는 제가 낼게요. 그동안 한국어 배우고 일자리 찾으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 갚을 생각 말고 잘 사세요.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저녁에 준호 씨와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이 하나도 읽히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주문을 도와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 나왔는데 맛있었어요. 매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군요. 준호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아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거리에 여자들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들, 나이든 여자들 모두 두려움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 괜찮을까요? 밤인데.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CCTV가 곳곳에 있고 경찰도 순찰 다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여자가 혼자 다닐 수 있다니. 콜롬비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의 불빛, 거리의 가로등, 지나가는 차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는 혼자 가도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갔습니다. 편의점까지 5분 거리,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거리는 밝았어요. 편의점에서 물과 과자를 샀습니다. 계산할 때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컥했어요. 밤늦게 혼자 편의점에 다녀와도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두려움 없이 걷고 안전하게 살고 존중받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였구나.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준호 씨는 저를 다문화센터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 생활도 배워요. 무료예요. 센터는 밝고 깨끗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모두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담당 선생님은 김민지 씨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따뜻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카밀라 씨. 환영해요. 한국어 전혀 모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나도 몰라요. 민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첫 수업은 한글 자음과 모음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 하나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혀를 어떻게 놀려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는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천천히 해요. 잘하고 있어요. 매일 공책에 단어를 100번씩 적으며 버텼습니다. 가, 나, 다, 라. 손목이 아프도록 써내려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벽에 붙여놓은 단어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민지 씨는 제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카밀라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숙제도 완벽하게 해오고. 이러면 금방 늘 거예요. 그 칭찬이 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누구도 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동기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투이,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몽골에서 온 바트. 우리는 서로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어요. 카밀라, 너는 왜 한국 왔어? 투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요. 수업이 끝나면 센터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읽고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들으며 발음을 익혔어요. 처음엔 하나도 안 들렸지만 점점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자주 나오는 말들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예요.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민지 씨는 박수를 쳐주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한 달 만에 이 정도면 대단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센터에서는 한국 문화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치 만드는 법, 한복 입는 법, 명절 예절. 저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특히 추석에 대해 배울 때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전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느 날 민지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카밀라 씨, 한국에서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하고 싶어요. 돈 벌어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잘 살고 싶어요.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취업 준비 프로그램도 들어보세요.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가르쳐줘요. 저는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취업 준비 수업에서는 한국의 직장 문화를 배웠어요. 인사하는 법, 존댓말 쓰는 법, 업무 태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한국 직장은 위계 질서가 있어요. 선배에게 존댓말 쓰고 상사 말씀 잘 들어야 해요.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이력서도 한국어로 작성했어요. 서툴렀지만 민지 씨가 도와주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한국식으로요. 저는 고쳤었고 또 고쳤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한국어 초급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수료증을 받는 날 저는 울었어요. 민지 씨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카밀라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봐요. 동기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카밀라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어 배웠어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대단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일 구해서 돈 보낼게요. 기다리세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경찰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료로 배우고 격려받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선생님과 동기들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가 소개해 준 곳은 동네 한식당이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에요. 외국인도 잘 받아주시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아주머니였는데 따뜻해 보였어요. 한국어 할 줄 알아요? 네, 조금이요. 열심히 배웠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일하면서 더 배우면 되지. 내일부터 나와요. 설거지랑 서빙 할 수 있어요?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저는 첫 직장을 얻었어요.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쉬는 시간은 점심 1시간 뿐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면 손이 부르트고 서빙을 하면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오르내리느라 어깨도 결렸어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새 시작이었으니까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당황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손님이 물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물 말고 다른 단어를 들었다고 착각해서 엉뚱한 걸 가져다 드렸어요. 손님은 짜증냈지만 사장님이 대신 사과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카밀라. 실수는 누구나 해. 천천히 배우면 돼. 사장님은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일이 서툴면 직접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동료 언니들도 좋았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수진 언니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밀라, 이건 이렇게 발음해. 따라해봐. 서빙하는 지은 언니는 손님 응대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손님한테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야 해. 그럼 팁도 받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카밀라, 월급 나왔어. 봉투를 건네받았는데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세어보니 220만 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돈을 바라봤습니다. 콜롬비아에서 1년 가까이 벌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일까? 한 달 동안 일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다니. 저는 돈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틀림없이 22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곧바로 은행에 가서 어머니에게 1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확인증을 받아들고 또 울었어요. 엄마, 드디어 보냈어요. 이제 약값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통화하며 말했을 때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카밀라,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남은 70만 원으로 생활비를 냈습니다. 월세 30만 원, 식비 2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그래도 10만 원이 남았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사장님께 드릴 꽃다발이었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덕분에 어머니 도울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꽃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카밀라,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일한 만큼 받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세상. 이게 정상이구나. 콜롬비아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가난했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저축할 수 있고 저축하면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실 수 있고 어쩌면 제 가게도 차릴 수 있을지 몰라요. 꿈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하면 뿌듯했고 사장님이 잘했어 라고 하면 힘이 났어요. 저는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콜롬비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멀리서 왔네. 열심히 해. 한국은 노력하면 인정받는 나라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 월급 받았다. 220만 원. 어머니께 150만 원 보냈다. 엄마가 우셨다. 나도 울었다.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다. 여기서는 노력하면 보상받는다. 나는 더 열심히 살 거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당 일에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어느 날 민지 씨가 전화했습니다. 카밀라 씨, 좋은 소식 있어요.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 돈이면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업 경험이 없는데요. 민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멘토도 연결해줘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식당 일은 안정적이었어요. 매달 200만 원 넘게 벌고 사장님도 저를 좋아하셨죠. 하지만 언제까지 남의 가게에서 일할 수는 없었어요. 제 꿈은 제 가게를 여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전해보겠어요.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콜롬비아 전통 커피와 빵을 접목한 작은 카페. 한국에는 콜롬비아 커피 전문점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아레파와 엠파나다를 팔면 어떨까? 한국 사람들에게 콜롬비아 맛을 소개하는 거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가 도와주었어요. 여기는 매출 계획을 쓰고 여기는 마케팅 전략을 써요. 저는 밤새 썼습니다. 콜롬비아 커피의 특징, 빵의 레시피, 예상 고객층, 마케팅 방법. 모든 걸 한국어로 작성했어요. 준호 씨도 도와주었습니다. 카밀라 씨,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드디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뒤 면접 통보가 왔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면접장에는 심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카밀라 씨, 왜 카페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답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경찰이었어요. 하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어요. 일한 만큼 받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나라. 저는 이 나라에 감사해요. 그래서 콜롬비아의 좋은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어요.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없어요. 하지만 배우겠어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어요. 저는 절벽을 타고 내려가 사람을 구한 적이 있어요.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크거든요. 그 말에 한 심사위원이 웃었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와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면접장을 나왔어요. 잘했을까? 떨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2주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정되셨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요? 제가요? 담당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카밀라 씨.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3천만 원 지원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3천만 원. 콜롬비아에서는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니. 곧바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은 놀라셨지만 곧 웃으셨어요. 카밀라, 내 가게 차리는 거야? 잘 됐네. 난 내가 더 큰 꿈을 꾸길 바랐어. 사장님 덕분이에요.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그리고 가게 오픈하면 꼭 초대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가게를 준비하며 페인트 칠부터 진열대 설치까지 직접 했습니다. 준호 씨와 민지 씨, 식당 언니들이 도와주었어요. 카밀라, 이쪽 벽은 노란색으로 하면 어때? 간판은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모두가 제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이건 제 가게였으니까요. 제가 주인인 곳.
페인트 칠하면서 간판 달면서 의자 배치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을요. 드디어 개업날이 다가왔습니다. 간판에는 카밀라의 콜롬비아 카페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간판. 꿈만 같았어요. 엄마 봐요. 제 가게예요. 제가 해냈어요. 개업 첫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가게를 깨끗하게 닦았어요. 문을 열자 준호 씨와 민지 씨 식당 언니들이 축하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카밀라 축하해. 저는 감격해서 울었어요.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가게구나.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는데? 어디 커피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콜롬비아 커피예요. 제가 직접 선별한 원두로 만들었어요. 개업 첫 주부터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저기 외국인이 운영하는 카페 커피 진짜 맛있대. 하루 매출이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손님들은 콜롬비아 빵도 좋아했습니다. 아레파와 엠파나다는 금방 매진됐어요. 사장님, 이거 맛있어요. 내일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음식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문화 가정 성공 사례로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저는 긴장했지만 승낙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카밀라 씨,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만에 가게를 차렸다고요? 대단하네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이에요. 이곳은 노력하면 보상받는 나라예요. 정직하게 일하면 인정받고요. 콜롬비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자 가게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손님이 줄을 서고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커피 내리고 빵 굽고 서빙하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직원도 한 명 뽑았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특히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외국 며느리 가게라며 자랑해 주셨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있다니 자랑스러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안녕하세요, 사장님이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길을 지나가면 카밀라 씨, 오늘도 힘내요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이 동네 사람이었죠. 가을이 되자 단풍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네 상인회에서 제게 부스를 제안했어요. 카밀라 씨, 축제에서 커피 팔면 어때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부스를 차리고 커피와 빵을 팔았는데 하루 만에 2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1천만 원을 넘었어요. 1년 전 빈손으로 한국에 온 제가 이제 1천만 원을 모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께 송금했어요. 이번엔 300만 원을요. 엄마, 이번 달은 더 보냈어요. 고향에 작은 가게 하나 차리세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카밀라,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성공은 제 자존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저는 무력한 여경이었어요. 월급 15만 원으로 굶주리며 무시당하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사장이에요. 제 가게가 있고 직원이 있고 손님들이 저를 존중해 줍니다. 어느 날 단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카밀라 씨, 한국 와서 행복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여기서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꿈을 이룰 수 있고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그래, 한국은 그런 나라야. 노력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지. 저는 가게 일을 하며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손님들의 맛있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저를 웃게 만들었고 매출이 늘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를 만난 그날, 절벽을 타고 내려갔던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요. 용기를 냈던 그 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요. 준호 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가게 일을 도와주던 그는 어느새 제 곁에 항상 있었어요. 힘들 때 격려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저는 그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지만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밀라 씨,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제가 카밀라 씨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요.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용기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자산이죠. 저는 당신의 강인함에 반했어요. 2024년 가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민지 씨, 식당 언니들, 동네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콜롬비아에서 오셨어요. 어머니가 제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시고 우시던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카밀라,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엄마도 행복해. 엄마, 한국에 같이 살아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고향이 좋아. 내가 보내준 돈으로 작은 가게 차렸어. 이제 엄마도 할 일이 있단다. 저는 기뻤습니다. 어머니도 당신만의 삶을 찾으신 거예요. 결혼 후 1년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작은 심장이 뛰는 게 보였거든요. 축하해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준호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정말 우리 아기. 아이가 태어나자 제 인생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딸아이 이름은 소피아예요. 한국 이름은 지우고요. 작고 예쁜 아기를 안고 있으면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안전하게 자랄 거예요. 제가 콜롬비아에서 겪었던 두려움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다시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손녀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피아를 안으셨어요. 이 아이가 내 손녀구나. 정말 예쁘네. 어머니는 한 달 동안 머무시며 한국을 경험하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어머니는 모든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카밀라,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여자가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고 병원비도 싸고 사람들도 친절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엄마. 어머니는 동네 어르신들과도 친해지셨어요.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웃음으로 소통하셨죠. 할머니들이 떡을 나눠주시고 어머니는 콜롬비아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해. 외국인인 날 환영해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소피아도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카밀라. 넌 정말 잘했어. 용기 내서 여기 온 거. 엄마가 자랑스러워. 제가 보내온 돈으로 고향에는 작은 가게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시며 마을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카밀라 덕분에 엄마도 새 인생 살고 있어. 동생 마르코도 한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나, 나도 한국 가고 싶어.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 저는 기뻤어요. 그래, 마르코. 누나가 도와줄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야. 준호 씨와 함께 동생의 유학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르코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에서 기다렸어요. 1년 전 제가 도착했을 때처럼 떨리고 설레는 표정이었죠. 누나, 나 떨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넌 잘할 거야. 가족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어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제가 용기 내서 한국에 온 결정이 가족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밤에 소피아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행운인지. 안전한 나라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저는 소피아에게 콜롬비아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지금 저는 카페 사장이자 아내,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에 온 지 2년이 되었어요.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손님들은 단골이 되었고 저는 이 동네에 뿌리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소피아는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옹알이를 시작했고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준호 씨는 훌륭한 아빠예요. 밤에 우는 소피아를 달래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제가 가게 일할 때 아이를 봐줍니다. 카밀라, 넌 쉬어. 내가 할게. 저는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새로 온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저처럼요. 어느 날 베트남에서 온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언니 무서웠어요?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올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한국은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을 한 명 더 뽑았고 메뉴도 다양해졌어요. 콜롬비아 샌드위치, 과일 주스, 디저트. 손님들은 여기 오면 여행 온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한국에서 콜롬비아를 느껴보세요. 동네 축제에서는 이제 단골 부스가 됐습니다. 카밀라, 카페 왔다. 어린아이들이 달려와 엄마 손을 잡아 끌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동네의 일부가 된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라 이웃이 된 거죠.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한국 생활 어떠세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기서 아이 10명도 낳고 싶어요. 이 나라는 희망을 주는 나라예요.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웃어요. 10명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진심입니다. 한국에서라면 아이 10명도 키울 수 있어요. 안전하고 교육이 좋고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니까요. 제 아이들은 콜롬비아에서 제가 겪었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밤에 혼자 다닐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절벽 아래에서 한 사람을 구했던 그날이 제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절벽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준호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고 한국에 오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어느 날 밤 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생명 구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준호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도 그날 당신을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동반자예요.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준호 씨에게, 소피아에게,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민지 씨, 식당 사장님,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제게 기회를 주고 응원해 주셨어요. 콜롬비아에 계신 어머니께 자주 전화합니다.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 와서 잘 됐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세요. 카밀라, 내가 용기 냈잖아. 그게 오늘의 너를 만든 거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가게 카운터에 작은 액자를 걸어두었습니다. 절벽에서 준호 씨를 구조하던 날의 신문 기사예요. 여경, 절벽서 외국인 구조.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손님들이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겁니다. 가게를 키우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른 외국인들을 도우며 그리고 언젠가 콜롬비아에 돌아가서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야.
용기만 있다면. 밤에 소피아를 안고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거려요. 이 도시 어딘가에 저처럼 꿈을 꾸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카밀라 로하스입니다. 콜롬비아 산골의 가난한 여경에서 한국의 카페 사장이 된 사람. 절벽을 타고 내려가 한 사람을 구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 고마워요. 이 나라가 저를 받아주셔서, 꿈을 이룰 기회를 주셔서, 저는 평생 이 나라를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이 감사함을 전할 거예요. 여기는 노력하면 보상받는 나라야. 내 꿈을 이루렴.